요즘은 하늘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파란 하늘 때문이죠. 매년 봄이면 찾아오던 황사, 미세먼지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활동이 조심스러워지면서 자연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언제나 상극입니다. 불편한 동고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자연스럽게 밝혀진 셈입니다. 지금은 은퇴한 원로 교수님 한 분은 스스로를 아마추어 사진가라고 늘 말하고 다녔죠. 기센 동료 사진가로부터 당신은 아마추어야 라는 평가에 스스로 꼬리를 내려버린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진가와 교수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의 코치가 타이거 우즈만큼 골프를 잘 칠 수는 없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진학과 교수라면 전업 사진가만큼 사진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금상첨화죠. 교수이면서 작가를 겸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시 조직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전시도 그렇습니다. 각 대학의 교수분들 하나씩 떠올려 봐도 작업을 하고 있는 교수분들이 선뜻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사진학과는 많은데 정작 사진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5분의 교수분들을 모시고 전시를 하는 일이 더욱 특별한 일인 듯합니다. 수업과 강의 준비, 학사 행정, 학생 상담, 회의 등등 바쁜 일정에도 틈틈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부지런한 5분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교수님들이 후학들에게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고 후학들은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작업을 하시고 함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5분께 진정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방동환의 작업을 보면서 오래전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졸업전을 준비하던 학생이 작품을 리뷰했죠. 그 학생의 작품들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채색된 별들이 밤하늘 우주공간에 둥둥 떠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재가 뭐냐고 물어보아도 빙긋이 웃기만 할 뿐 학생은 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소재가 무엇이냐는 것은 작품에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기에 더 물어보지 않았죠. 대상이 뭐든. 그것이 시각적으로 재미있고 논쟁적 요소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졸업전시가 끝난 후 학생이 털어놓은 비밀은 이렇습니다. 교수님, 사실은요, 제 똥이 사진이 소재였습니다. 똥을 현미경 속에 넣어서 찍었죠. 그러니 저는 그 똥을 우주공간에 흩어진 별들로 본 것입니다. 똥 속에서 우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나로서는 매우 독특한 체험이었습니다. 방동환은 간장 또는 고추장을 찍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해서 알지 그 같은
사전 정보가 없으면 알 길이 없겠지요.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 발효가 되고 익어가면서 끊임없이 변신에 변신을 거듭합니다. 색이 바뀌고 염분이 결정체들도 바뀌죠. 그때는 이것들이 간장이나 고추장이 아닙니다. 사진가의 눈에는 하나의 우주고 독특한 생면추상인 거죠. 소위 브레이트가 말한 낯설기 하기이고 존 보고가 주장한 다르게 보기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진들은 새로운 소재에서 탄생하기보다는 새롭게 보기에서 나온다는 예를 방동안의 사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경철은 나에게는 아주 오래 숙성된 고추장 같은 친구입니다. 그가 유학을 다녀와 귀국전을 열고 그것에 대한 글을 제가 썼으니 참 오래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 땅에서 중요한 사진가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진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는 매년 개인전을 열겠다고 저와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에 이미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사진과 설치를 콜라보한 최초의 사진가입니다. 사진이 같은 2차원의 평면성을 뛰어 넘어보려는 시도를 귀국전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 몇몇 사진가들이 사진과 조각을 묶기도 하고 사진과 영상을 콜라보하기도 합니다만 그 뿌리는 결국 신경철에게서 출발합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그의 스틸 사진입니다. 빛이 사라진 후 밤거리에서 감각적으로 셔터를 누른 거리 사진입니다. 소량의 빛에 의지해서 찍은 사진들은 낮과 다른 그로테스크한 맛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존재를 슬며시 드러냅니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양가적인 사진들입니다. 이 같은 로키 사진은 다시 그의 첫 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밤이 커튼 사이에 슬쩍슬쩍 삶이 또 다른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유일하게 해외에 거주하는 여성 사진가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에 국내에서는 낯선 사진가이죠.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 중 하나는 서양의 정서는 어떤 예술을 하던 예술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술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에 의해서 다루는 것을 그들은 기본으로 합니다. 직접적으로 인간을 등장시켜도 그렇고 다른 것을 등장시켜도 그것은 결국 인간의 알레고리임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스나도 오래도록 미국에서 공부를 한 까닭일까요? 서양식 사고가 사진에 있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 인간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제가 본 사진들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영역이 동남아시아권이어서일까요? 동남아시아의 풍경을 배경으로 그녀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들이 문화와 풍광이 배경을 이루고 있지만 역시 중심에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것들은 오묘감에 찍은 사진들이 아닙니다. 오스노의 연출과 의도에 맞게 인물들이 캐스팅되고 연출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척 생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동질성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 곳, 낯선 곳에 살지만 슬픈 열대에 등장하는 미개한 인간들이 우리들이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레비스트로스의 마음 같은 것이겠죠. 지난해 본 여러 전시 중 가장 인상에 남는 전시는 단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500난전이었습니다. 폐사된 영월 창녕사터에서 발굴된 나암만을 가지고 꾸민 전시였죠. 그것들을 보면서 나의 기억은 화순 운주사 주변에 흩어진 불상과 탑을 떠올렸습니다. 창녕사의 나안이나 운주사 부근의 불상이나 탑은 모두 그것을 만든 사람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설만 무성할 뿐 신뢰를 주는 말들은 아니죠. 그러나 미술사적 이해를 가진 분이든 아니든 이런 성물 앞에 서면 감동이 몰려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들판에 흩어진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불상을 찾아 운주사를 찾은 때가 30년 전 일입니다. 인적드문 벌판과 야산에 탑과 불상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왜? 누가? 그러나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가며 한마디 하더군요. 그 또한 부질없는 질문이라고. 민초들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식으로 이해하면 고이 바다에 떠 있는 삶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절대자의 손길을 기다리거나 스스로 구도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탑과 불상을 만드는 민초들이 조각을 배웠다거나 미적으로 훈련이 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만든 힘은 순수한 마음과 염원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기술의 완성도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감동이 밀려왔고 이 태안이 셔은 그것에 대한 반응인 것이겠죠. 사진에서 가장 많이 찍혀지는 것은 풍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풍경이 미술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 것이 네덜란드 사실주의가 꽃 피우기 시작한 17세기부터입니다. 미술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람이 으뜸입니다. 예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면은 인물이 당연히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고 그 배경으로 풍경이 배치되어 있죠. 그 풍경이야 꼭 그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왜 그런데 풍경이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의미 빈약 때문입니다. 예술은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작품이 깊이를 만들기 때문이죠. 사진 속에서도 자연 그 자체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기 미국의 풍경 사진들입니다. 사막이나 산을 찍는 것이 그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도 개발을 위한 밑그림 역할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풍경을 찍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용준의 작업 역시 특별한 풍경 사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화면을 가로지르는 텍스트와 그것들이 불투명한 의미들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그것들이 하나의 좌표로 읽혀집니다. 한때는 숭고의 대상이었던 풍경들이 분류 가능한 식별번호를 부여받는 이 현상을 조용준이 주목하고 있습니다.